현 중3 불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죠. 모두 다 이걸 유리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불리한 게임을 나에게만 유리하게 만들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 시한 중3 위기를 기회로 시작합니다. 이제 나온 지 좀 됐죠?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이 막 설명을 다 해줬어요. 뭐가 바뀌고 안 바뀌고. 시한이니까 이거 확정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뭐가 있고 없고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하시고 기반 정보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때 소외되는 친구들이 누구죠? 현 중3입니다. 이 중3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중3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뭐 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의대 목표로 수능 4년 딱 몰빵하는 거죠. 수능이 더 쉬워지니까 4년 몰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올해는 일단 간 거고, 중3 기준이에요. 현 중3. 고1, 2, 3 하고 재수까지 해서 4년 딱 깔끔하게, 그러니까 바뀔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아예. 자, 이게 진짜 괜찮은 전략일까요? 괜찮은 전략 같이 보이지죠? 어떤 부분에서? 2028 학년도 N수생 비중은 하락하겠죠. 왜냐면 그때 이제 수능이 바뀌니까 그 전해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떨궈질 거예요. 다시 도전하기에는 3수, 4수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N수생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요. 그러면 경쟁력이 좀 더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수능 시스템이 바뀌는 건데 올라오는 고3 친구들은 처음 보는 수능이잖아요. 더 잘 볼 리가 없어요. 그쵸? 상대적인 재수생으로서 이점이 있는 거예요. 3, 4수생 빠져주시고 고3들은 수능에 적응을 또 새로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경쟁성이 나보단 떨어질 수 있어. 그럼 괜찮은 전략이 되는 거죠. 4년 수능 몰빵 전략. 두 번째, 의대 선발 인원 증가시킨다고 하잖아요. 지금 3,015명 정도 뽑는데 1,000명까지 증가시키면 증가시킨 상태에서 이제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겠죠. 적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중3 친구들이 재수해서 원서를 쓸 때는 의대 열망한 쌓인 친구들도 더 해소되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의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4년을 바라보고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4년을 바라보고 자, 마음속으로 이제 고3 때부터 시작하면 뭐 2년이니까 그때부터 해도 돼를 계속 방어막으로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1, 2를 엄청 대충 보낼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물론 지금도 이런저런 정보를 들으면서 대충 공부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왜냐면 나 어차피 재수 몰빵해가지고 바뀌는 수능 볼 건데 지금처럼 빡세게 과탐 준비 안 해도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학은 더 난이도가 세질 수도 있지만 심화 수학이 들어간다면 고3 때 공부한다고 얘기해주면 실제 그런 친구들은 재수 때 결국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면 고3 때도 아직 바뀐 수능은 아니니까 재수 때 공부한다고 마음을 또 점점 뒤로 늦추게 돼요. 마음 먹는 걸. 이런 친구는 확실히 망합니다. 확실히 망해. 그래서 2022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을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 준비하신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고 빠지는지, 기하에서 뭐가 들어가고 빠지는지 이 정도는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준비 안 됐는데 4년 의대 입학 수능 몰빵 전략 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중3 의대 목표로 수능 4년 몰빵하는 전략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전한다면 의대 4년 계획 필수 학습 전략 그래도 하시는 분 있을 거니까 제 말 안 듣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솔루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친구들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편 시한이니까 개편 안이 나오면 더 명확해지겠죠. 그때는 더 명확한 전략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11월, 12월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명확히 중3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편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의대 간다, 재수함수도 요즘 불쌍하니까 그거까지 생각한다면 확통, 기하까지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해요. 범위를 넓히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국어 변별력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한국 중요도가 수능에서 더 낮춰지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번 9월 모평 봤을 때 어땠죠? 표점이 수학이랑 국어랑 아시죠? 이러면 국어가 수학만큼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문학, 독서 이런 것들은 1등급 도전해서 1등급 때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4년 계획 짠다 이러면 사실 통합과학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극단치까지 가면 물론 입시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제 수학도 심화 수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걸 비슷하게 심화 과학이 있을 것이다. 심화 사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정은 아니니까 우리가 확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추측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확정된 것만 가지고 먼저 준비해놔도 충분하니까. 일단 과탐은 지나친 선행을 하는 게 이런 친구, 이 4년 의대 수능 몰빵 전략 하시는 친구들, 의대 4년 수능 몰빵 전략이에요. 통합과학 좀 열심히 하시고요. 과탐 선행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하는 거 좀 당연히 문제겠죠. 그래서 내가 화학에 꽂혔어. 그럼 화학을 미친 듯이 해놓든, 생명과학에 꽂혔으면 생명과학을 미친 듯이 해놓든, 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한 개는 확실히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너무 막 킬러 문항까지 풀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결국 과탐이 지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좀 이상할 정도로 변태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는 막 거의 너무 미칠 듯한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과탐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안 겪어도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대신 수학의 공부량은 더 많아야 되겠죠. 왜냐면 기하랑 확동도 필수로 들어간다는 게 일단은 보이니까 그거까지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과생이니까 미적분할과 확률 통계 버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1학년 통과 통사는 모의고사 문제까지 좀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 우리 미리 생각해야 돼요. 통사 통과는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 처음 출제되는 게 그 재수할 때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전까지 쌓인 기출이라는 게 그럼 1학년 모의고사 문제밖에 없어요. 수능에 기출로 나와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모의고사 그 형태의 문제까지 자꾸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준비가 더 탄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우리 필수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뭐 저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4년 수능 몰빵 전략, 자 바뀌는 수능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전략으로 의대 성공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코딱지만큼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 시한 학년별 학습 전략. 그래서 제가 학하게 정리해서 의대 물방 말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년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설명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영상들이 많으셔서 뭐 교육대 기차 TV 가서 보시면은 정리 너무 잘 돼 있죠. 그런 거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습에 대해서 더 정확한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현 중3 불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죠. 모두 다 이걸 유리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불리한 게임을 나에게만 유리하게 만들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수시는 같은 학년 경쟁입니다. 정시까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재수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탄탄하게 똑바로 해놓으시는 거. 그리고 선택은 1학년 끝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정시 도전해야 돼 말아야 돼 또는 재수해야 돼 말아야 되는 1학년을 진짜 미친 듯이 보내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 전에 미리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12월 이제 마지막 성적표까지 딱 보고 그 성적표를 우리가 같이 판단해 보면 되거든요.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불안감 때문에 학습량이 떨어지면 그게 패배의 요인이 됩니다. 결국은 불안감을 없애서 공부 총량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들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재수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덜덜덜 떠는 것만큼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전략적으로 우리는 다가서야 됩니다. 룰은 동일합니다. 수시 한 판 승하세요. 두 판 할 생각하지 말고 한 판으로 끝내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3에 적용되는 룰들은 동일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룰이 되겠죠. 그리고 현 중2 이하는 난세 용납니다.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게 개정교육과정 확 바뀌지, 수능 바뀌지, 측정평가 방식들도 꽤 많이 바뀌죠. 이때 히어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두 새로운 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거예요.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꼭 해야 되는 거 정확히 하시면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되는 거죠. 중등 내신부터 점검과 관리 정확히 해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상대평가가 진짜 내신에서 5등급제가 된다? 그러면 변별력이 사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등급이 떨어지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정말 다 1등급 다 찍던지 하지 않으면 탑스코를 일단 그냥 바로 요거 보고서 3등급은 그냥 빠짐이고 2등급 개수 봐가지고 많으면 바로 쳐내는 게 너무 좋죠. 왜냐면 1등급 때 들어가는 게 꽤 비중이 높잖아요. 그 비중 안에도 못 들었어? 그럼 탑스콜 의치약 한수는 1차 필터링으로 그걸 적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변별력이 떨어진 시험에서는 보는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을 더 많이 골고루 상위 등급을 맞는 게 필요한데 내신 1등급을 다 받는 전략이 필요한데 도전해볼 만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등 내신부터 골고루 과목들을 다 내가 전략적으로 잘하는 연습을 해놓지 않은 친구들이 고등 가서 잘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중등 내신부터 전과목 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서술형 시대 이제 점점 열리는 거죠. 저는 이번 개편안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다르게 그 얘기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거는 확장될 거고 내신에서도 서술형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트렌드니까 요거는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는 좀 깊게 하세요. 깊게 지금까지 대충 하셨다면 대충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중등 때 깊게 해놔야 고등 때 국어 영어 투입 시간을 좀 덜 들이면서 전과목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대신 수학은 깊게보다는 왜냐면 킬러 문항 날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변태적이고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보다 자 기하도 하고 확률 통계도 하면서 넓게 나의 수학 세계를 넓혀. 그럼 나의 가능성도 사실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과생들이 확률 통계 많이 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직업적으로도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이 중요해지는 시대니까 자 그래서 수학은 넓게 공부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년별 큰 전략인데 제가 디테일한 얘기 해드려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자 다시 중3입니다. 중3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행한 반영 학습 전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내신 최소 3등급까지는 받을 생각하세요. 나중에 내가 재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어서 2등급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내 3등급까지만 잘 만들어놨으면 생각보다 등급이 높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2등급까지 잘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1등급으로 전환이 될 수 있죠. 변환을 해주겠죠. 변환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뭔가 반영을 해서 재수로 만약 그 내신 카드를 쓸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큰 손해 보지 않게는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1학년 통사 통과 이거 적당히 하시고 넘기는 친구들 은근 많습니다. 요거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모의고사형 문제 연습 풀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그쵸? 진짜 내가 재수를 한다면 꼭 필요한 거니까 거기다가 자 빠른 미적분 나가는 것보다는 수학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지금 안으로 높아진 거죠. 쪼개기 했다가 다시 묶는 거예요. 쪼갠 것에 이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반발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국 다시 합치잖아요. 그럼 합쳤을 때는 해야 되는 공통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 미적분 깊이와 킬러문항 도전 이런 거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기하하고 확률 하신 다음에 미적분 하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의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편은 확실히 나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선행 방법, 순서 이런 거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요 고등 내용이에요. 고등. 왜냐면 내가 선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있는 자료들은 다 그 이전 2015 교육과정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 내용들을 뭐가 지금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보면은 너무 좋겠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과목별로 도대체 뭘 해놓고 뭘 내가 딱 잡아야 그래야지 진짜 개편안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쭉 밀어붙일 수 있을까? 요거 제가 정확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그림 수능 그리지 마시고요. 1학년 내신에 집중하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현 중3을 말씀드린 거면 수학 같은 경우는 수상화 완성도를 더 높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내신 보고 나서 수학을 빨리 어떻게든 미적분까지 더 많이 달려놔야 돼라고 했죠. 뭐 진도를 수상화 끝낸 친구들 수원수투 나가셔도 되는데 진도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수상화의 내신형 완성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즉 내신형 문제를 좀 풀고 실전 연습을 해놔야 실제 내가 1학년 내신을 승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간과한 상태에서 수상화 그냥 묵혀두고 수원수투만 미적분 빨리 나가 이 시기에 못 나가면 나중에 못 봐 이러잖아요. 1학년 때 내신 어차피 상위 등급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수시 전략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학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나가도 충분히 돼요. 충분히. 알았죠? 그리고 과학은 통과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덜 나오는 편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경시대 출신, 대치동에 되게 많잖아요. 경시대 출신들도 통과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으면 틀린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겠죠. 선생님이 말장난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러잖아요. 암기 똑바로 안 돼 있는 건 둘째인데 실제로 그 문제를 풀 때 언어적 요소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통과형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탐 선행을 할 때 수능에서 킬러 문항 생각하느라 예전에는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들 많이 풀게 했었는데 이제 내신형 문제 세트를 푸는 것으로 수시 대비형 과탐 선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 준비를 해둬야 실제로 내가 수시
내신 성적을 잘 맞을 수 있거든요. 요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기가 좀 탄탄해야 내신 준비할 때 국어 영어에 투입되는 시간이 더 줄어요. 왜냐면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새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제시문이 나오거나 범위가 확장되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 학군지 학교들이나 특목 자사고들은. 근데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10시간에 공부할 걸 3시간에 소화해낼 수 있어. 그 능력치를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나중에 내신은 골고루 대비하는 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 중심 문해력이 완성급까지 가게 만드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제들을 되게 잘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 과학이랑 사회 실력보다. 왜? 비문학 능력이 되게 좋은 친구. 비문학 제시문에 뭐가 있어요? 사회랑 과학 영역이 있죠. 문제에서 막 꼬아서 물어봐서 힘들게 만들어요. 이 연습이 되게 잘 돼 있는 친구들은 통사 통과의 문제를 더 잘 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과학생원 물론 이 영역이랑 고2 이상이 배워야 되는 커리큘럼은 내용 자체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더 높고 그 문제에 따른 테크닉이 있는데 통사 통과는 이론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꼬아서 함정을 파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말장난이라고 느끼는데 비문학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 문제풀이 훈련이 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국어를 잘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문학 개념어 정도는 공부해 놓으세요. 제발. 문학을 아직도 고등 때 느낌적 느낌으로 했다가 내신을 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 내신에서 문학은 암기에 꽤 왔다에 있습니다. 근데 암기를 하려면 뭘 알아야지. 비유법이 뭔지 뭐 그런 그 문학 개념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신 암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문법은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법까지 다 땡긴다? 그러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방학 때 초집중해서 한 달 정도 그 다음 학기 거 밀도 있게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문법은. 중3 친구들 영어는 뭐 해야 돼? 0단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내신 볼 때도 0단어 돼 있는 친구들이랑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내신을 준비하는 속도, 시간 속도가 다릅니다. 고2, 고3 형 누나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들어? 단어 몰라서 단어 외우는 시간 쓰는 게 힘들고 너무 아깝다는 얘기를 해요. 미리 다 돼 있는 친구들 부러워요, 많이. 근데 언제 할 수 있어? 지금 충분히 여러분 집중하시면 학교, 이제 기말 시험 끝나면 학교 분위기 되게 널널하죠. 제발 0단어 좀 외우고 끝내고 갈 생각하세요. 고교 필수 0단어랑 수능 기본 단어, 기출 단어 먼저 이 시기 적어도 12월 때까지는 열심히 달려서 만드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할 시간 없다면.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집 많이 푸는 건 지금은 도움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좀 더 수시형으로 포커싱을 맞춰야 되잖아요. 제발 영문법 한 번은 정리하고 가세요. 그 전까지 느낌적 느낌. 중등영어랑 고등영어는 어휘력 수준도 다르지만 문장 길이 그리고 문법적 꼬아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좀 난이도 있는 학교에서는 영문법 중심으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문법성 문제는 아닌데 어법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독해 문제인데 안에 문법을 많이 꼬아서 내는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변별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영문법 한 번은 1월 2월에 생각보다 할 시간 없어요. 그럼 지금 하시면 딱 좋겠죠. 11월 12월 달 동안 내가 지금까지 영문법 정리가 안 돼서 느낌적 느낌의 영어를 해서 한번 총정해서 딱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대비 또 되는 거죠. 영문법을 모르면 서술형 대비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문장을 내가 영작해서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법성 문제까지 잡으니까 영어에서는 딱 두 가지 확실히 해두세요. 영단어랑 영문법 요 두 가지만 하시면 그 다음 1월 달에 해야 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중3들은 모두에게 위기는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다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기회인 거죠. 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중3 지금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시면 남들 다 우왕좌왕할 때 나에게는 황금 동아줄이 내려올 거예요. 나에게만. 그래서 지금 정신줄 잡고 제가 과목별로 꼭 해야 된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11월, 12월에 준비해 두시면 그 다음에 개편안 나왔을 때 더 명확한 전략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3 울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연이 있죠. 교육대기자TV 그 대기자님이랑 같이 하는 강연 다음 주에 10월 26일 목요일 서초 흰물결 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산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강연이기 때문에 요거 추천드리고 밑에 자 신청 링크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터디 PT 실시간 온라인 클래스 아직 모집 중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미 지원을 했지만 저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아직 자리 있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해 주시고요. 010-8418-9311로 문자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을 접수합니다. 학년 지역 수준 500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은 중3이니까 중3 여러분의 밝은 미래, 그리고 밝은 수시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스마트만 공공노를 위한 대치동 자원장 060606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